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 32분입니다. 미국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는 계속해서 혼조한 상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젯밤 미국 증시는 그런 혼조함이 아주 극에 달한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극에 달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게 오늘 밤부터 해소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어젯밤 굉장히 좀 혼조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세계 증시는 전반적으로 그저 혼조하다고요. 다들 대부분 박스권입니다. 대부분 주요 나라 주요 지수들이 대부분 다 박스권을 오랫동안 머물고 있죠.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조금 강한 친구들, IT 빅테크나 나스닥은 혹은 그리고 일본 증시 정도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척해서 열심히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걔네가 세계 증시를 대표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혼조합니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한 가운데 좀 힘 있는 친구들은 먼저 좀 상승할 수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약한 친구들은 박스권을 미리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예를 들면 박스권 뚫고 내려간 친구가 누구예요? 코스닥이 있겠죠. 미리 박스권 뚫고 내려간 친구는요.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박스권인데 이제 그 중에 강한 친구들은 올라가는 거고 약한 친구들은 떨어지는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이제 지금은 본인 포지션을 포기할 때는 아니다. 물론 이제 이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면은 그거는 이제 위험 관리를 해야죠. 마이너스가 찍히지 않는 한은 이제 지금은 혼조한 구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굽히진 말자,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좀 더 잘 보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생각보다 지루함이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죠?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밤에도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예. 굳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유로존에서 물가지표가 발표된다는 게 조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유로존 물가지표를 보고 미국 사람도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의 물가지표도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유로존이 높았으니까 미국도 물가가 좀 높지 않을까? 유로존이 낮았으니까 미국도 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표는 조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근데 유로존 지표를 이야기하자면 전반적으로 미국보다는 좀 수준은 높습니다. 그죠? 레벨이 좀 높아요. CPI가 헤드라인이 7% 가까이 됩니다. 예상치가 더 높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CPI 예상치가 지난번 값이 6.9였는데 이번 예상치가 7.0이네요. 인플레가 오히려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예상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이 전반적인 정설은, 유로존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정설, 일반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제 금리 인상을 더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계속 금리 인상 해야 된다는 게 정설이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보면은 뭔가 유로존 연내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정도는 조금씩 어디선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정설은 아니지만요. 피어오르고 있다는 점,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밑에 잔잔하게 깔려있는 그 금리나 종료 기대감이 오늘 밤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그게 또 피어오를지 아니면 또 다시 좀 묻힐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지표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딱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장에 슬슬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이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 아마 오늘 밤쯤에 아마 바이든이 일본으로 아마 출국을 할걸요. 그죠?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는 부채 한도 협상도 지지부진해져 가지고, 글쎄요,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는 일단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매일매일 옐런 그 재무장관은 나와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죽는 소리 하고 있죠. 빨리 니네 정치권이 협상을 타결해야 된다. 안 그럼 미국 망해서 우리 다 죽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냥 그 옐런이 죽는 소리 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딱히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하여튼 뭔가 좀 코앞으로 다가오긴 다가왔습니다. 그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요. 그렇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제 뜨거워야지 이제 이 정치권도 협상에 나서고 시장도 반응을 해줄 것 같은데, 당장 발등에 불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약간 다들 이렇게 먼 산에 불 나는 듯이 어떤 옆집 불 구경하듯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슈가 없어요. 뭐 이슈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은행 이슈도 진행되고 있고. 근데 다 대부분 이제 잠재적인 악재란 거죠. 잠재적인 악재. 밑에 깔려 있는 잠재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딱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그냥 시간만 가겠죠, 그죠? 아마 S&P도 특별한 일 없으면 또 옆으로 벨벨벨벨 길 거고, 나스닥도 특별한 일 없으면 또 AI가 어쩌다 하면서 또 아마 오를 거고, 아마 뭐 계속 뭐 이런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 밤 물가지표 정도나 좀 잘 보자고요. 유로존 물가지표요. 그래서 답답하다, 힘 빼고 편안하게 좀 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좀 체크하고 뭐 이렇게 또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일본 증시가 요즘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추세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거의 뭐 역사적인 고점 부근까지 다 와 가죠.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거운 저항 부근으로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글쎄요, 뭐 계속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일본 증시가 지 혼자 박스권을 돌파한 척해서 이제 대세상승으로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한 척하고 저 멀리 대세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일단 뭐 잘은 들지는 않는데요. 일단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지금 박스권, 역사적인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본 주식을 산다, 그건 좀 아닐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인 저항 부분이기 때문에 한 숟가락 퍼먹을 수는 있지만 이 기대 수익률이 좀 낮은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뭐 주식을 상방으로 베팅하고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오늘 하락 마감을 하더라고요. 중국 증시는 뭐 요즘에 계속해서 좀 이번 주 내내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경제 지표들마다 좀 안 좋고 뭐 그런 현상들 때문에 좀 하락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달러 강세도 영향을 여기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중국 상해종합 증시 자체는, 지수 자체는 이렇게 계속해서 박스권을 보이고 있지만요. 오늘 위안화는 7위안을 넘어가더라고요. 이거는 좀 제 생각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안화가 드디어 7위안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짝 돌파한 착을 턱걸이로 지금 돌파한 착을 했는데 아직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진정으로 이제 레벨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며칠 정도 좀 더 이 자리에서 며칠이 걸릴지 뭐 몇 주가 걸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이 자리를 완전히 돌파한 착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는 거.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이 7위안에 살짝이라도 돌파 안착을 하고 턱걸이라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강력한 매수세를 의미하긴 한다. 정말 약했으면 부근에도 못 올라오고 꺾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단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위안화는 약세다. 위안화 약세. 올라가는 게 위안화 약세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위안화 약세가 좀 진행이 될 생각이 있나 보다 라는 어떤 그런 신호탄이 쏘아졌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한 신호인 것 같고요. 좀 잘 봐야 된다. 뭐 달러 강세 등등의 영향으로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중국 증시가 뭐 약세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약세 마감한 것 같고, 뭐 이렇게 된 데는 뭐 각종 뭐 중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겠고 그랬겠죠. 이런 점들. 또 그리고 뭐 한편으로 또 연준 사람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매파적인 이야기 해대고 유로존 물가 지표가 높고 이런 것도 아마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머리를 들이밀었다. 중요한 저항에 머리를 들이밀었고 그리고 턱걸이로 돌파한 착을 했다라는 건 일단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분명히 여기 있는 직전 고점, 전고점 자리 이런 자리들 직전 고점 자리 돌파한 착 했기 때문에 뭐다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승 추세로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되긴 된 거죠. 그렇지만 이 자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완전히 돌파한 착하고 뭐 또 올라가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바로 랠리를 하려면은 무슨 일을 정당할 만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요. 무슨 이슈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시간이 걸린다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정도 내용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이 좀 독특했던 점이고, 뭐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박스권이죠, 그죠? 뭐 이런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그 한국 증시 이야기하기 전에 참 오늘 좀 여러 가지 지표들 좀 재밌는 거 좀 있는데 여러 가지 재밌는 그 자료들 좀 공유를 하고 먼저 좀
먼저 이런 그 자료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엄청 꼬이네요.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현재 이제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뭐를 많이 하고 있냐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은행주와 IT 빅테크, 뭐 테크주에 관련된 뭐 또 그런 그 베팅의 강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굉장히 많이 가 있죠. 그 이야기는 이제 IT 빅테크를 굉장히 많이 샀다. 은행주들은 엄청나게 많이 숏을 치고 IT 빅테크와 나스닥은 엄청나게 많이 롱을 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어떤 핫한, 가장 뜨거운 대세는 뭐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현상을 지금 이런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앞으로 이제 흐름이 바뀔 거다, 앞으로 은행 매수, IT 빅테크 매도로 전환될지 안 될지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죠? 이런 데이터를 보고 그런 이야기까지는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지금 그만큼 시장이 어떤 롱숏 전략으로 은행주들을 후려 패고 S&P를 후려 패고 나스닥을 사고 IT 빅테크를 사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S&P는 계속해서 답답하고 나스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을 보여주는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해서 일단 하나 봤고요. 위에 지금 약간 좀 잘리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금 소프트 랜딩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드 랜딩이나 노 랜딩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 대부분 시장 참가자들은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다. 특별한 일 없이 세상은 잘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거의 60%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뭐 심지어 뭐 노 랜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제법 많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기업 실적, growth expectation, 그러니까 어떤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보면은 노 랜딩, 오히려 앞으로 세상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대감은 주식시장은 앞으로 잘 나가고 기업들 실적도 좋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론이 좀 많이 퍼져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긴축에 관련된 의견들인데요. 지난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이 진한 파란색 선이 5월달 이번 값인데, 이 진한색 파란색 선이 이제 이게 이제 지금 값인데 약간 더 좀 사람들 생각이 좀 매파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 달보다요. 여기 연한 파란색이 4월달 값인데요. 4월달보다 사람들이 좀 매파적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하는 대부분 내년 1분기를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올해 4분기를 생각하고 있거나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사람들이 좀 매파적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아직까지 이 연내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들은 근데 좀 굉장히 좀 큰 편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연내인 그 조금 매파적으로 바뀐 것뿐이지 전반적인 대세는 여전히 연내 금리나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를 좀 봤고요. 그 외에도 뭐 이런 것도 좀 재밌는 데이터더라고요. 시장의 잠재적인 악재가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한 건데, 대부분 보면은 뭐 은행 위기, 뭐 글로벌 경기 침체 이런 거를 큰 위기로 꼽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에 관한 긴장도 여전히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또 그리고 금융 위기, 뭐 갑작스러운 뭐 그런 일들, 그런 것도 예상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위기도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하방 베팅한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악재들은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가 어떤 주된 베팅의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시스테믹 크레딧 이벤트라고 써 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좀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가, 만약 깜짝 위기가 발생한다면 어떤 깜짝 위기가 발생할 수 있냐, 뭐 유럽과 유로존의 상업부동산 문제를 가장 크게 사람들이 꼽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죠? 상업부동산 문제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뭐 미국의 뭐 섀도우 뱅킹, 또 그리고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뭐 이런 점들을 사람들이 크게 보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베팅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아래쪽으로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 살펴봤고요.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증시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나스닥은 신나게 랠리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이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벌써 세계 경기가 비실비실할 때 미리 이렇게 그 증시는
리세션 가운데서도 가끔 랠리를 하더라라는 게 이렇게 역사적인 데이터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대폭락이 온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보시면 1980년대처럼 이렇게 잘 회복한 케이스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다. 지금 세계 증시가 잘 버티는 게 여전히 좀 속임수일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냥 가볍게 보고 넘기시면 돼요. 하여튼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했다. 그 와중에 이제 나스닥은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상승 추세고 이거는 강하게 지금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 솔직히 저의 기준에서는 이거는 뭐 저의 기준에서는 리세션 중에 그냥 깜짝 뭐 데드캣 바운드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냥 뭐 단순한 깜짝 속임수라고 보기엔 이건 너무 강력하다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도 하고 있고 그런 거고요. 그러나 이제 나스닥만 강하기 때문에 이제 좀 여기에 대한 의미는 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강했으면 이제 하방 그만 봅시다 이러겠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다 박스권이고 답답한데 나스닥과 IT 빅테크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의 의미를 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예. 하여튼 이런 일들이 뭐 종종 있긴 있었다. 아예 없던 일이 아니다. 뭐 지난번에도 뭐 자료 보여드렸다시피 예전에도 뭐 은행이나 펀드나 뭐 헤지펀드가 망해가고 있는 2007년, 2008년 그때도 심지어 첫 번째 금리 인하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고점은 더 높아졌었다라는 거를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죠? 사실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상승들이 지금의 이러한 증시의 랠리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여전히 좀 찜찜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들은 그런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 하방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 좀 해봤고 오늘 한국 증시는 좀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야, 정말 하여튼 대단했습니다. 그 S&P나 러셀 지수가 뭐 0.6%, 1%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증시는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여튼 생각보다 강했어요. 그렇지만 박스권입니다. 그렇지만 답답한 구간이고 반등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그 어제 음봉을 다들 좀 극복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들이 어제 있었던 일들을 많이 극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그럼 위쪽으로 일단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나 보다 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스피 선물은 329가 어떤 무거운 저항이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한 1265, 66 이 정도 자리가 어떤 저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딱 그 무거운 저항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글쎄요, 여기서 반등이 일단 뭐 더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2차 전지 친구들이 아직까지 어떤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반등의 목표치가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한 59만원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기 부근이 좀 저항이다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56만 얼마거든요. 몇만 원 더 올라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그래요. 한 24만원 선이 저항인데 지금 23만원 선이란 말이죠. 저런 거를 보면은 아직도 코스닥은 뭐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일단 하락 추세다라고 일단 봐줄 수가 있겠고요. 지금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중 고점형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하락 중 반등 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박스권이니까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풋옵션들이 보시면은 좀 훼손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당장 한국 증시가 대폭락을 하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막 급락을 하고 그럴 위험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그러나 이제 완전히 그런 위험이 없어진 것도 아니다라는 거. 여전히 어떤 그 다중바닥형의 가능성은 있는 어떤 그런 미련이 있는 그런 자리 부근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안심할 때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 수 없는 구간이죠, 그죠? 계속해서 그래 시간 잘 보내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환율은 1340원이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자리에 대한 저항을 계속해서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늘은 5일선을 살짝 붕괴시키긴 했는데 일단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 1340원 매물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일단 뭐 계속해서 뭐 달러는 들고 가보자고요. 특별히 이상한 거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뭐 저항 누적되는 게 일단 별로 모양이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죠? 계속해서 얼마만 올라가면 하여튼 음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별로 좋진 않아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라인이 한 64,800원, 900원 정도 되는데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 그냥 거대한 박스권이 돼버린 겁니다, 그죠? 답답하다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닉스는 뭐 계속해서 하이닉스는 뭐 계속해서 답답하니까 이거 특별히 할 말 없고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뭐 특별히 할 말 없죠, 그죠? S&P 박스권, 나스닥은 지 혼자 잘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할 말은 없고요. 그 달러가 이제 102.5 뭐 이 언저리를 어제 살짝 다시 한번 돌파 안착했거든요. 이제 완전히 안착하는지 그런 거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금리는 박스권, 그죠?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원자재들은 뭐 경기 침체 우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좀 요즘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러셀 지수라든가 뭐 S&P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박스권이긴 한데, 이제 좀 워낙 오랫동안 어딘가에서 더 좀 저항을 누적시킨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이런 점 정도 좀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빅스 그 변동성 지수 만기가, 변동성 지수 선물 만기가 또 끝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새로운 월물로 또 교체가 되면서 빅스 선물이 갭상승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 지금 빅스 선물로 봐도 그렇고 빅스 현물로 봐도 그렇고 일단 하여튼 다중바닥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S&P는 거의 2달, 3달 가까이 박스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조만간 뭐 이런 모습을 보면 변동성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